불법 투자 유치와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광주의 한 은행에 침입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투자 유치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희진 씨가 이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요? 네,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은 사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코인을 활용해서 다단계 또는 허위 어떤 정보를 이제 공시한 다음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이고 그 금액을 이제 편취한 사건인데요. 무려 897억 원의 편취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캠 코인이라고 이제 사기성 코인인 거죠. 네. 발행의 실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도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호재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이고요. 또 미술품 조각 투자에 투자한다라는 명목으로 피카코인 등 세 종목을 발행했으나 투자자들의 투자금만 편취되고 대부분 이제 손실을 입힌 사건입니다. 예, 우선은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이 됐던 기간에 이제 코인 사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2019년부터 계획을 해서 202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즉 범죄를 저지르고 구치소에서 어떻게 보면 반성하고 자숙하고 본인의 그 주식 투자 관련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했다는 점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습적인 어떤 사기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끊임없이 투자 사기 등 코인 사기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의 어떻게 보면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9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캠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입니까? 네, 스캠이라는 건 보통 이제 신용 사기라는 뜻 그리고 남을 속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 이유는 허위 정보임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또 어떤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각종의 리딩방을 통해서 허위의 정보를 유포했다라는 정황이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떻게 호재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글을 각종의 투자 모임이라든가 인터넷 등지에 이제 올려가지고 유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조직적으로 코인을 이제 매집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상승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유포되고 시장에서의 가치를 평가받는 코인이라고 이제 잘못 판단하게 했던 것이고요. 뒤늦게 이렇게 코인을 매집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가져간 건데 네. 이 매수세가 유입되면 바로 이제 매도를 해서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조직적인 사기 집단만 수백억 대의 어떤 이익을 얻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액 손실을 보는 형태로 했는데요. 알려진 사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각종의 방송이나 인터넷 등지에서 이 코인에 대해서 홍보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유력한 원인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돌려막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인 판매 대금 270억 원 상당의 불법 유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투자자를 속여서 편취를 했는데 네. 이 편취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발행재단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착복을 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지금 사기죄 이외에도 배임죄가 적용된 상황이고요. 일단 270억을 불법적으로 유용을 했고 이 자금은 부동산을 매수한다거나 자산을 은닉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요. 이 불법적인 은닉 수익도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역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희진 씨 앞서도 주식 거래 및 투자 유치 혐의로 3년 6개월 복역을 했습니다. 앞서서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우리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300억 원 이상이 되는 조직적 사기 같은 경우는 기본 양형이 네. 8년에서 13년형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어서 그 경우에는 11년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장 관건은 이런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습적으로 하는 이유가
형을 살더라도 불법적인 수익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불법적인 자금을 은닉한 걸 찾아내서 추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고요. 이 증권범죄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그 범죄 합동 수사단이 있습니다. 예. 전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고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또 코인 사기 피해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코인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겼다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발행하고 쉽게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게 코인이라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요즘에는 다단계 수법도 써서 정말 친한 사람들이 한 명을 더 데려오면 투자 수익을 주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도 추천을 하고 네. 같이 이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금감원에서는 홍보성 내용을 주로 하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되고 발행재단의 실체, 구체적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이며 특히 이제 발행 주체가 누구인지 꼼꼼히 이제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허위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좀 알려지거나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인 이해에는 상당히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화폐 입지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고 좀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과 제도가 빨리 이제 완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허위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이희진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주식과 마찬가지 시세 조정 행위도 있었고요. 허위 공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행위 하나하나가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규제를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상자산에 대한 유통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고요. 이 시대적 흐름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너무나 집단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되 이 투명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정보라든가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합법화된 어떤 가상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성화된 가상자산은 합법의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는요. 광주의 한 은행에서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전기톱, 포대를 든 60대 남성이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수법은 전기톱으로 이제 철제 문을 뚫고 네. 거기에 이제 은행에 침입을 해서 돈을 찾아서 이제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을 했지만 결국 돈을 찾지 못하고 이 경보음을 울리면서 도망간 사건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본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삿갓을 쓰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삿갓을 평상시에 쓰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목되는 장면이었고 이 주목되는 장면에 한 경찰이 과거에도 이런 전력 있는 사람을 기억해낸 겁니다. 네. 결국은 본인의 얼굴을 가리려고 했던 행동이 피의자를 빨리 특정하는 어떤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의자는 결국 범행에 실패해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검거한 경찰과 안면이 있어서 검거에 성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이 절도 행각 자체는 미수에 끝난 사건입니다. 네. 특수 절도 미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인데 종전에도 절도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초범이 아니고 네. 반복적으로 저렇게 은행이나 이런 것들에 침입해서 절도를 하려는 여러 가지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꽤 있고 네. 그리고 절도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